유럽 경제의 엔진으로 세계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축이었던 독일 경제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독일과 함께 중국 경제까지 암울한 상황을 보이면서 전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는 주범으로 등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독일 경제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독일의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쳐오는 가운데 덩달아 중국도 최근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등극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그러니까 경제재개 반등세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고, 유럽 강국 독일이 산업 부문에서 부진이 짙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불황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두 견인차인 이 독일과 중국의 경기 둔화 조짐으로 경제 회복력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문제는 독일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약해지면서 침체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날 독일 유럽 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5월 경기 기대 지수는 마이너스 10.7로 집계가 됐습니다. 독일 내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산출한 이 지수가 플러스면은 6개월 후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많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라 그러면 약화될 것으로, 또 악화될 것으로 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시장 예상,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이었는데 이걸 크게 밑돌았고요. 지난 2월에는 28.1, 이후 3월에는 13이었는데 4월에 4.1로 이렇게 급속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잡히지 않는 고물가 상황 등 이미 불리해진 경제 여건이 하반기에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독일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4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7.2%까지 치솟았습니다. 팬데믹이 한참이던 2020년 0.5%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더욱이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0.5% 역성장한 가운데 오는 25일 발표되는 1분기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 확정치도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라는 기술적 침체 국면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제통화기구, 그러니까 IMF는 이날 유럽연합의 긴축 정책과 에너지 가격 불안이 독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 독일 경제 성장률은 제로에 머물고 이후 3년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은행인 이 ING의 카르스텐 보제스키 이코노미스트도 산업 생산 감소로 GDP 증가율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서 이 독일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는 의미라고 짚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유럽에서의 독일과 함께 아시아에서의 중국 경제 역시 실물 지표들이 암울하다는 점이죠. 중국의 경우에 지난 4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지난해 코로나19 봉쇄로 저조했던 지난해 동기보다는 각각 5.6%와 18.4% 증가했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모자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망까지도 어두웠습니다. 중국 내수 경기를 가늠하는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20.1%를 밑돈 수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국 전역이 봉쇄당하고 경제 활동 자체가 살짝 중단된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소매 판매액이 그 정도 성장에 머물렀다는 건 사실 큰 실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산업 생산도 같은 기간에 5.6% 증가하는데 그쳐서 역시 시장 예상치인 10.9%를 크게 밑돌면서 이 소비보다 더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지표는 실업률이었는데 청년, 그러니까 16에서 24세 실업률은 20.4%로 사상 최고치로 치솟아서 이 청년층 고용 불안이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회복세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신규 노동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려스러운 거죠.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제조업 동향을 반영하는 산업 생산이 전망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에서 이 경제 회복력에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우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하오홍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중국 리오프닝이 가속하지 못해가지고 글로벌 수요를 예상한 만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음이 이번 경제 지표로 확인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독일이 경기 회복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나란히 추락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심각한 일입니다. 이건 중국의 경우에 경제지역의 오픈빨이 벌써 동력을 잃었다는 것이고, 독일은 고물가와 제조업 쇼크에 경제 엔진이 급속히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세계 경제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 세계 경제가 앞으로 12개월 안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65%에 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올해가 세계 경제에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CNBC 방송은 독일 경기 침체가 유로존 전체의 GDP 증가율을 끌어내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로존의 1분기 GDP 증가율은 0.1%로 전문가 전망치인 0.2%를 밑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일 경제는 왜 이렇게 추락했을까요? 사실 중국 경제 추락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지만 독일 경제의 붕괴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왜 세계 경제 4대 강국이었던 독일 경제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독일 경제는 2020년 이후에 코로나로 이 기업 생산이 중단되고 가계의 소비가 감소했으며 또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백신 접종의 확대로 인해 가지고 2021년에는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제가 다시 위축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 분석 말고 독일 경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러시아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던 경제 체질 자체가 무너지면서 이 독일 경제 전체를 골병들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그동안에 값싼 러시아 에너지를 산업의 기반으로 삼았고요. 동시에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 기술에서 앞선 독일의 많은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수익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구도가 에너지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등으로 기본적 틀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여기에 미중 충돌로 인한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독일 역시 중국과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독일 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산업 체제를 재편하다 보니까 후유증도 나타나고 동시에 경제적 금단 현상으로 인한 흔들림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유럽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값싼 원유에 집착했던 것도 이런 이유였고, 중국과의 디커플링 본격화로 미국의 우방국들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할 때도 독일의 숄츠 총리가 시진핑 3선 이후에 맨 처음 중국을 방문했던 것도 다 경제적 밀착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런 지정학적 갈등에 독일이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그러면서 독일 경제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경제적 금단 현상은 이 경제 체제가 온전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체질을 바꿀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상당한 후유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독일 경제가 앞으로 2, 3년이 지나야지 좋아질 것이다 예상하는 것도 이런 금단의 시간을 지나는데 그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독일에게 주어진 절대적 과제는 러시아하고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러시아의 에너지는 그래도 상당히 독립을 이뤘습니다만 남은 과제는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장 중국 경제체제와의 따스했던 봄날을 생각하면서 자꾸 지체하게 됩니다만 독일도 어쩔 수 없이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독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독일은 공급망 다각화, 그리고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시장 진출, AI와 자율주행, 또 로봇 공학과 같은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독일 경제를 보면서 한국도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도 안미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아마도 정신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지 한국 경제의 미래도 낙관할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한국도 무역량이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 경제가 지금은 힘들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게 되면 나중에는 보약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한국 경제가 어렵다, 이런 그런 무식한 소리는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함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